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수유텀이 매번 달라져요. 어제는 잘 먹더니 오늘은 갑자기 줄었어요. 이유식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죠? 엄마 아빠 마음이 정말 불안해집니다. 특히 하루가 온통 먹이기로 돌아갈 때요. 아기가 잘 안 먹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반대로 너무 자주 찾는 날이면 숨 돌릴 틈도 없어지죠. 그런데요. 오늘 영상은 그 흔들림을 딱 멈추게 해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유와 이유식은 기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만 생기면 아이가 들쭉날쭉해도 부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3가지만 잡습니다. 텀, 양, 시기. 이 3가지만 제대로 알면요, 수유도 이유식도 전쟁이 아니라 루틴이 됩니다. 부모님,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유가 힘든 건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성장합니다. 오늘의 봄이 어제의 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잘 먹던 아기가 오늘 덜 먹는 건 대부분 잘못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는 그 변화를 모르니까 불안해집니다. 혹시 어디 아픈가? 영양이 부족한가? 내가 잘못 먹이고 있나? 특히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들었는데도 집에서는 너무 힘들면 더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정보처럼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부모가 지켜야 할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민준이 엄마 이야기인데요. 민준이는 원래 분유를 잘 먹던 아기였어요. 그런데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부터 갑자기 수유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급해졌어요. 젖꼭지를 바꾸고 분유를 바꾸고 수유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먹이려 하고, 심지어 잠든 아이를 깨워서 먹이기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이도 더 싫어하고 엄마도 더 지칩니다. 먹이는 시간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유식이 늘어나면서 수유 리듬이 바뀌는 시기였고, 또 치아가 올라오면서 입안이 불편했고, 무엇보다 배고픔 신호를 울음으로만 표현하던 아이였어요. 즉, 아이 문제라기보다 루틴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기 수유와 이유식은 고정이 아니라 성장에 따라 바뀌는 흐름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작은 컵으로 물 마시던 아이가 키가 크면 큰 컵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컵은 그대로 두고 왜 물을 덜 마시지? 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텀, 양식이 3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텀입니다. 수유 텀을 맞출 때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3시간, 무조건 4시간. 그런데요, 아기는 시계를 못 봅니다. 아기는 신호로 말합니다. 배고프다는 신호는 보통 이런 순서로 와요. 입을 오물오물, 손을 입으로 가져감, 칭얼거림, 엄마를 찾음, 그리고 마지막이 울음입니다. 부모님, 울음은요, 배고픔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참다가 힘든 상태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수유 텀은 시계가 아니라 배고픔 신호, 하루 리듬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울기 전에 먹이기, 그리고 하루 기준점을 하나 잡기. 아침 첫 수유 시간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 뒤 텀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양입니다. 부모님, 여기서 제일 불안하죠. 어제는 200을 먹었는데 오늘은 120에서 멈춘다. 이거 큰일 아닌가요? 그런데요, 아기 수유량은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 평균으로 봐야 합니다. 하루는 들쭉날쭉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양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소변량, 활력, 얼굴빛입니다. 기저귀가 충분히 젖고 아이 표정이 밝고 놀 힘이 있다면 하루 덜 먹어도 대부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날 억지로 더 먹이면 아기는 먹는 것 자체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보세요. 오늘 덜 먹었다, 정상 범위일 수 있음. 일주일 내내 계속 줄었다, 점검 필요. 세 번째 기준은 시기입니다. 이유식 시작 시기요. 주변에서 6개월이면 해야 해요. 우리 애는 5개월부터 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하죠. 하지만 이유식은 개월수가 아니라 준비 신호입니다. 준비 신호 3가지가 있습니다. 목을 가누고 앉는 자세가 안정될 것, 음식에 관심을 보일 것, 혀로 밀어내는 반사가 줄어들 것. 이 3가지가 보이면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유식 시작은 식사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처음엔 23숟갈로도 충분합니다. 잘 먹이면 성공이 아니라 편안하게 끝나면 성공입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수유 이유식 루틴을 잡는 방법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하루 기준점 만들기. 둘째, 이유식은 경험으로 시작하기. 셋째, 양은 평균으로 보고 흔들릴 때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실천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 루틴을 이렇게 잡습니다. 기상 수유 놀이, 낮잠 수유, 이유식 수유. 보충 놀이, 낮잠 수유, 저녁 루틴 수유, 밤잠. 여기서 핵심은 잠 먹 놀 흐름입니다. 아기가 피곤하면 먹는 힘이 떨어지고 너무 배고프면 놀 수 없어요. 그래서 잠에서 깬 직후에 먹이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유식 시작할 때는요. 절대 먹는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처음엔 이유식이 아니라 입으로 새로운 감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 시간은 10분, 15분 내로 끝내시고 즐겁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수유량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뭘까요? 대표 원인은 5가지입니다. 잠 부족, 치아 올라온 배, 불편, 가스 변비, 젖꼭지 흐름이 안 맞음, 이유식 시작으로 루틴 변화. 특히 젖꼭지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흐름이 느리면 아이가 지쳐서 덜 먹고 흐름이 빠르면 불편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이 줄면 젖꼭지 자세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주의사항도 꼭 드릴게요. 피부 발진, 구토, 설사가 심하면 이유식은 중단하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건 안전을 위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민준이 사례 기억하시죠? 엄마가 기준을 잡고 루틴을 정리하니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수유 시간이 짧아지고 아이 표정이 편안해지고 엄마도 오늘 덜 먹었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육아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함께하면 좋은 보완 습관도 하나 드릴게요. 수유와 이유식은 수면과 연결됩니다. 밤잠이 늦어지면 낮에 예민해지고 먹는 양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면 루틴을 먼저 잡은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수유 이유식 루틴을 얹으면 아이 하루가 훨씬 안정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님, 수유와 이유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기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텀양식이 3가지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실천해보세요. 아침 첫 수유 시간을 기준점으로 정하기. 그리고 이유식은 양이 아니라 경험으로 시작하기. 아이도 부모님도 먹는 시간이 더 편안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아이 원령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원령별 루틴으로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